어벤져스 시리즈, 주토피아 실력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내 귀에는 분명히 이 말이 들리는데 왜 그 단어가 들어오지 않는지 모르면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외화 번역 작가 김상훈입니다. 2000년도에 데뷔해서요 벌써 그러니까 22년째, 올해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굉장히 일이 막 어떻게 보면 거의 부족한, 작가들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인 거죠. 거의 모든 사람이 데뷔는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쭉 그 일을 이어가느냐 못하느냐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뷔는 했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한 1, 2년 안에 그만두고 전직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기별로 들어오거든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래서 그때 몰려 들어오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뭐 또 일이 없는 시간도 있고 하는데, 그런 생활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 좀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어야 한 군데에서 일이 없다 하더라도 또 다른 곳에서 일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경력을 쌓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여러 군데로 넓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네요. 성실한 사람이 결국 데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공부를 하러 이제 아카데미 같은 데 오면은 실력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거기 오는 사람들 대부분 다 나름대로 영어를 좀 한다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차이가 확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성실하게 준비하고 공부했다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일을 해보면 이제 프로덕션이나 업체에서도 번역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기를 잘 맞춘다거나 어떤 그 이러이러한 요구 사항이 있었을 때 그 요구 사항이 충실히 반영되는 번역을 해주는 분들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함인 것 같습니다. 좀 그 당황했던 게 뭐냐면, 영화를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소설을 번역해 보면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설은 번역은 못하는데 영화는 번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소설을 번역을 못할 정도면 당연히 영화도 번역이 제대로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소설을 보고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이게 무슨 말인지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그 정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역의 문제거든요. 왜 이렇게 했는지, 내 귀에는 분명히 이 말이 들리는데 왜 그 단어가 들어오지 않는지, 그게 표현되어 있지 않는지 하는 것들인데요. 사실 이제 영상 번역을 하다 보면, 영상 번역이라는 건 일반 소설이나 문서 번역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의 제약, 혹은 이제 더빙 같은 경우는 입길이라고 하는 거, 호흡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다 맞추려다 보면 그 말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이 갖는 뉘앙스를 살려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뉘앙스라는 게 이제 번역을 하는 사람 혹은 듣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뉘앙스로 번역을 했다라고 하는데 듣는 사람은 여기에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오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제 번역을 상황의 전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상황에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그 말을 어떻게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May I help you? 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May I help you는 언제 쓰느냐면 어떤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을 때 종업원이 그 손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번역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면 종업원이 손님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그 말을 번역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가게에서 손님이 들어왔는데 손님에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종업원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영어에 쓰이는 표현이 똑같은 우리말 상황이었으면, 우리 같은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그거를 가장 살릴 수 있는 데 중점을 둡니다. 최근에 했던 것 중에는 주토피아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저는 더빙을 했는데 더빙을 하다 보면 이제 어린이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무난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력 같은 게 굉장히 그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친 표현을 쓸 수 없다거나 뭐 욕을 쓸 수 없다거나, 자막은 뭐 작가가 원하는 표현을 사실은 그 거친 욕을 빼놓고는 거의 다 쓸 수가 있는데 더빙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제약을 이 많은 표현을 가지고도 그 뉘앙스를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더빙은 이른바 이제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배우가 입이 움직이고 있을 동안에는 똑같이 대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 액션 영화 같은 경우도 보면 대사가 별로 없이 이제 액션이 많이 펼쳐지는 장면들이 있는데, 자막 같은 경우는 그걸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더빙 같은 경우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더빙에서 이제 보통 우리 의학세라고 말하는데, 하는 그 감탄사나 의성어를 내뱉어요. 근데 그런 것도 더빙에서는 전부 다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입기도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화면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령 무슨 그 배우가 뭘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뭘 이야기할 때는 그 가리키는 순간에 그 가리키는 말의 내용이 와줘야 됩니다. 영어와 우리말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직역을 그냥 그 순서대로 말하면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데, 화면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이 어떤 손짓을 하고 있는데 말은 그 순간에 그 말이 거기에 나오지 않으면 이상하죠. 더빙이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번역을 하러 오면, 영상 번역을 하러 온 사람들은 전부 영화가 좋아서, 영화가 재밌어서 이렇게 오는데, 그러니까 그 생각만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적당히 번역하고 모르면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지적되고 고쳐라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반복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사실은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런 걸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버거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자기 번역이 보여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와 끝날 지점에 내 번역이 달라졌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굉장히 기뻐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간에 공부할 때는 근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끝날 때쯤 되면 내가 이렇게 많이 늘었구나,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